자, 이번 5월 6일부터니까 북한이 36년 만에 한다는 그 당대회 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민심 다독이는 방법으로는 냉장고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이 아주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죠. 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길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전학규 차장님. 자,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이잖아요. 70일 전투라는 거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났고 행사가 이어지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당대회 행사 준비도 하는 이 일정, 평양에서 냉장고로 마음을 잡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끝난 이후에 또 속도전으로 뭔가 요구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막 몰아붙여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요가 네. 당대회 전후로 해서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왜 그러냐면은 무력 일변도의 도발과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가지고 북한 네. 주민들에게 굉장한 네. 이 압박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 현상이 체제 이완 현상으로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넘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속도전을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일으킬 네.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네. 70일 전투가 5월 2일 날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어제가 종료가 됐고 당 행사가 5월 6일 날 시작해서 끝나게 되면 네. 10 행사 이전까지 네. 150일 전투라고 하는 별도의 속도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3일이죠. 화요일이니까 당대회 행사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끝도 없는 속도전 하고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저는 박정희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 하길래 도대체 언제까지 개발하느냐고 굉장히 저희 세대는 불만을 품고 네.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 그 성장한 세대가 지금 언론의 중추에 있을 텐데, 네. 그런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지적했는데, 네. 지금은 한번 북한을 상대로 그런 걸 지적할 수는 없는지, 또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노련 기자협회가 있는데, 네. 아까 AP를 상대로 저렇게 허위 보도를 강요하는 북한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언론 자유 중요가 했던 것만큼 네. 우리의 반쪽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 보장하라, 네. 이런 성명을 한번 기업에서 언노련에서 자신 있게 한번 내놓기를 전 바랍니다. 네. 독재자들이 그 통치하는 기술을 보면은 네. 주민의 저항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네. 아예 주민을 굶주리게 해서 먹을 거에는 아무 생각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주민을 정신없이 동원해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네. 아무 생각도 못하게 바보처럼 만들고 그냥 잠들어 버리게 만들어서 네. 주민이 근본적으로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답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그것의 일환일 겁니다. 자, 김정은. 자, 지금 자료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6일 행사를 앞두고요. 자, 행방이 좀 묘연한 일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보도에 잘 등장 안 하네요, 최근 들어서는. 전 차장님. 그러면 4월 24일 보도된 이후로 이제 9일째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이럴 때 뭔가 좀 신비주의 전략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주의 전략을 이제 네. 과거 이 김정일, 김일성 시대하고 비슷하게 네. 종종 쓰기도 하죠.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신비주의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당 대회가 이제 무려 36년 만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의 성격에 맞게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띄워서 네. 김정은에 대한 어떤 신격화, 우상화 이런 거에 어떤 그 최고의 극적 효과를 노려보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당 대회를 치를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회를 치를 만한 정치적인 경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당 대회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회사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외워가지고 전에 신년사에서도 작년보다 굉장히 진전된 모습으로 네. 성숙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 당 대회에서도 대회사 할 적에도 보다 성숙된 김정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대회사 연습도 할 때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총화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사업 총화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 총화 보고에 포함된 내용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대회에 선전할 때 야, 이거 김정은이가 그동안 4, 5년간 통치를 해오면서 네.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거를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대회 준비에 굉장히 몰두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정은은 잠적해서 신비주의 속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기 연습 포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손소 변호사. 네. 이제 5월 3일이니까 오늘 아침자 노동신문인데 이거 보면 북한이 뭔가 좀 틀이 잡혀가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질풍노도처 달라온 애국충정의 70일, 결사관철의 70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네. 모든 건축공사가 다 이제 마감 단계이다라고 해서 성과를 굉장히 부풀리면서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죠. 자, 70일 동안 이제 주민들을 다그쳐 왔는데 그게 몸은 고생스러워서도 이런 결과가 있으니 좀 참고 견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특히 당 대회를 앞두고 네. 체제 결속령을 최대한도 끌려올려서 네. 북한의 전 주민이 김정은이 밑에 완전히 일사불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행사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렇게 70일간의 네. 그런 이룬 그런 업적들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신문 몇 면을 보면 저렇게 사진을 쭉 나열하면서 자 이런 성과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주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5월 6일 금요일 행사를 앞두고 뭔가 좀 마음을 달래야 될 것 같은데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군요.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 우선 북한 저 뒷배경의 사진에 도로를 보세요. 네, 대부분 황토길이거든요. 네, 그왜 우리 운동권 가지고 팍팍한 황토길 하는데 네. 북한 저겁니다. 저기서 70일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북한요. 네. 가보면 포크레인도 없어요. 다 삽질하고 있습니다. 삽질 공화국입니다. 삽질. 그런데 네.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주민만 힘들고 좀 김정은이가 나와서 같이 삽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방위 오전에 열렸다는 거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장면에서도요. 1980년 이후에 있었던 그런 당대회 때마다 과연 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일성 생전에 쌀밥에 고깃국 못 먹이면 당대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북한이 이제 배급제가 무너진 것이 오래되고 상당 부분이 이제 장마당에 의존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 식량의 문제라든지 생필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얘기를 인용해서 이제 홍철호 의원이 질문한 건데 쌀밥에 고깃국을 주민들한테 먹일 수 없다면 이런 대규모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김정일의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 김일성이 80년 6차 당대회 할 때도 네. 그 주민들로 또 많은 걸 이렇게 차출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많은 걸 차출하고 있다 그러니 뺏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들을 이게 쌀밥에 고깃국 먹이지 말라면 당대회 열지 말라. 이렇게 한 건데 네. 김정일 시대는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김정은의 등극을 아마 과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정치학 용어로 이런 정치자들을 도둑 정치라 그럽니다. 도둑 정치. 예,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재물을 뺏어가는 걸 그런 나라를 약탈 국가라 그러거든요. 약탈 국가. 예, 이게 핵실험 한 번에도 2년치 식량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해놓은 모습 보면은 주민들을 억압하고 약탈함으로써 네. 자기가 등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용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시장 같은 거잖아요. 저기서 물건도 사고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보따리 건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저런 게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북한은 경제를 크게 구분하면 인민경제, 시장경제, 수령경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인민경제는 배급제도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고. 예, 인민경제 대신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저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입니다. 네. 그리고 당과 군을 이용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당군경제, 이것이 수령경제인데 이게 가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뒀을 테니까요. 예, 해외 무역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탈하고 그래서 네.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평양의 눈으로 보면 어쨌건 망가져가는 국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성대한 행사도 하면서 우상화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외국의 정상들이나 주요 인사를 불러들여서 같이 연단에 쓰는 거잖아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갔을 때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 차장님, 외국 사절들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외국 정상들을 안 만나잖아요.
이 김정은이가 안 만난다기보다도 네. 외국 정상들 중에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정상이 없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만큼 이 세상에서 네. 가장 고립되고 충동적이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김정은이를 만나면 자기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숙한 지도자이다 보니까 네. 평양을 방문한 정상을 네. 안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네. 한 3년 전에 몽골 대통령이 네.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아, 지금 몽골 대통령의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몽골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네. 문제 삼아 가지고 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정상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클래퍼 네. 이런 그 정보국장이 갔을 적에도 네.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안 만나줬고 네. 그다음에 일본 수상의 자문관이 갔을 적에도 안 만나줬습니다. 네. 이런 거는 김정은이가 그만큼 비정상적인 지도자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지도자이다. 이런 미숙함을 나타내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해외 사절도 좀 사정을 해가지고 각국 이 대사들한테 제발 좀 너희 주재국에서 주요 인사들, 최소한 외무장관 정도라도 평양에 와서 우리들 7차 당대회를 축하하도록 해달라.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이제 저런 이제 축하 사절단 성격의 외국 고인사를 초청하려고 리수용이가 1월 초에 네. 다보스 포럼에 가려고 그랬었는데도 못 네. 갔고 못 갔죠. 제재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철이 네. 가 이제 동남아 네. 순방을 하면서 또 초청을 외교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순수하게 조촐한 집안잔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현재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면서까지 해외 사적 한 명 부르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돼 있고 핵무기 5차 핵실험한 것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결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앞으로 어떤 국면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정훈 편집장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김정은이요. 지금은 뭔가 좀 기고만장해서 세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경우의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네. 주요한 회의에 직접 주재하시는 분을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 보면요. 네. 심적 부담과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막 스포트라이트 받는 데서 이렇게 악수하고 무슨 얘기하는 게 다 준비하고 가지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김정은도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두려움이 자기가 지금은 이거 하지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리비아, 이라크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이라크 얘기를 좀 볼게요. 이라크의 지도자가 걸었던 길, 바로 사담 후세인일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 좀 보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잖아요. 네, 전범재판소죠. 네. 이라크 프리덤 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체포돼가고 전범재판소 나중에 사형 선고받는 그런 때죠. 그렇죠. 법정에선 사담 후세인. 자, 저런 재판관에게 손짓으로 당하고 저런 장기 독재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느 순간에서는 민심을 잃고 결국 미국의 공격 때문에 물러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쟁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 독재로 압제를 했던 사담 후세인은 저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네. 그게 두려워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함부로 못 만나고요. 네. 그래서 한 열흘씩 숨어 있는 게 네. 마음 준비하고 연기하느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복면을 쓴 사람도 결국 이라크 사법제도에 의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런 장면 TV로 보면 김정은은 TV를 끄고 싶겠죠. 자, 그러면요. 이라크는 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핵 없는 국가의 독재자의 말로는 이렇게 봤을 텐데 리비아는 핵 개발했잖아요. 아니요. 핵 개발을 하다가 네. 미국이 폭격해갖고 멈췄죠. 네. 자, 리비아의 가다피 결국 중령 때인가요? 쿠데타로 집권한 후 이 사람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집권했는데 이 장면은 뭔가요? 그 카다피는 그 생도 시절부터 쿠데타를 꿈꿔가지고 네. 대위 때 쿠데타를 해가지고 네. 네. 거의 40여 년간 철권 독재를 하다가 네. 도망가다가 저 하수구에 잡혀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흐릿한 김정은의 말로가 네.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죠. 자, 대위 때 쿠데타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40년 이상 집권했지만 이른바 아랍의 봄. 그때 이제 민중봉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거잖아요.
자, 권총을 든 누군가가 압박하고 있고 결국 이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이 핵포기 더 안 할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리비아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네. 미국이 저렇게 가다피궁을 직접 공격해서 네. 가다피를 저렇게 쫓겨냈겠느냐. 그러면서도 더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또 그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네. 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어 그랬다. 그래서 더더욱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뭐 후세인이나 카다피나 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네. 주민을 무시한 독재자의 말년은 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그런 논리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네. 김정은의 최후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비아가 핵을 개발하다가 정유 공장도 많이 있지만 워낙 미국의 경제 제재가 크니까 공장도 못 돌리고 유가는 오르니까 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았잖아요. 핵을 포기하니까 난 가다피는 저렇게 됐다. 김정은이 잘못된 교훈을 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아랍의 봄 충격적인 모습으로 김정은한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란의 길은 좀 달랐잖아요. 이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있는 거죠? 하메네이옹을 만나는 거죠. 자, 결국 이란은 핵 개발하다가 중단했지만 약간 문을 열고 서방과 손을 잡는 국면이죠. 제가 저 이란 핵 개발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이 북한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2002년 네. 미국에 있는 현재 지금 이란에 반대하는 세력들, 다시 네. 말하면 옛날 팔레비 세력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저기서 뭘 했는가 하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전이 2개가 있는데 RBMK라고 하는 거는 옛날 체르노빌 사고를 냈던 겁니다. 그러고 네. 나서 VVER을 개발했는데 VVER을 갖고 와서 부쉐르라고 하는 데서 원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성명이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그 부쉐르 원전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작품을 알고 있는데 네. 그 공작팀이 들어가서 스톡스넷이라는 그 해킹이 들어가서 다운시켜버립니다. 개발 중인 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다운시킨다. 다운시켜버려요. 굉장히 네. 유명한 사건이라서 우리도 뭐 그런 거 걸리는 거 아니냐 뭐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네. 스톡스넷을 했던 게 부쉐르 원전이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다만 발전용으로 한 20%까지 농축을 하겠다고 네.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핵무기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네. 그 단계에서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3%까지만 농축한다. 그 이상은 안 한다고 하면서 타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라크나 리비아 거를 안 당했습니다. 그 김정은이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란이나 중국,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네. 폐쇄 체제 독재를 하다가 외부의 정보가 들어와서 진실이 알려지고 네. 또 국민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또 후세인처럼 될 가능성이 또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형국이라고 봅니다. 자, 저렇게 이 다양한 길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은 이제 자기만의 길, 핵도 갖고 있고 경제 개발도 성공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고 싶은 뭐 그런 길을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쨌건 압박은 높아지고 있고 핵실험 5번째 하는 그 단출 누를 배포가 있는 것인지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런 박수 속에 이제 환상과 마취가 좀 생기는 것인데 과연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소식을 통해 우리 안보 상황, 북한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계속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